메일로 보내주신 윈도우 필름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이 불투명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윈도우 필름, 이걸 투명한 유리에 붙이겠죠? 혹은 유리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은 필름을 앞에 붙이는 건지 뒤에 붙이는 건지에 따라서도 유리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작업에 맞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장면에는 유리로 사용할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현재 박스를 렌더링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리 물체는 기본 V-ray 재질이 적용된 상태고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실행해서 실시간으로 재질을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저는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니까 그냥 렌더링을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두께가 10mm 정도 되는 박스예요. 이 박스에 유리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박스의 재질은 기본 재질인데 V-ray가 5.0이 되면서 프리셋이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셋에서 글라스를 선택하면 유리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5.0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기본 재질에서 반사를 100% 만들고 프리넬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굴절 부분도 100%로 만듭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재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유리 같은 경우 완전히 투명하다고 볼 순 없죠. 살짝 불투명한 두께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그 컬러와 그리고 포그 멀티플라이어 혹은 5.0부터는 뎁스라고 되어 있는 센티미터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그 컬러를 유리 컬러에 해당하는 컬러를 만들어주고 표현될 색상의 밝은 색 계열로 그리고 이 유리가 갖게 되는 투명도를 표현할 두께값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15cm 정도 할게요. 더 어둡게 만들고 싶으면 정말 유리 두께가 10mm였다면 10mm나 유리 두께보다 살짝 두꺼운 정도, 그 정도 값을 넣으면서 장면에 맞는 두께감을 찾으시면 더 두께감이 있는 유리가 표현됩니다. 저는 15cm로 렌더링 해볼게요. 이렇게 유리의 두께감이 살짝 표현되는 게 보이죠? 완전히 투명한 상태보다는 살짝 색상이 있는 상태로 유리가 표현됩니다. 측면을 봐도 두께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유리를 표현한다면 포그 컬러와 포그 멀티플라이어 혹은 뎁스 값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유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유리가 표현됐다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필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름이 붙어야 될 면, 앞면에 붙여볼게요. 이 앞면에 해당하는 면을 디태치로 떼어냅니다. 이때는 유리면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태치의 클론을 이용해서 복사하면서 떼어냅니다. 이름을 잘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떼낸 다음에 떼어낸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지금 유리하고 똑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 명령 중에 푸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0.05mm 정도 앞으로 떨어지게 해줍니다. 거의 붙어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그림자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속성에서 그림자를 제외시켜 줍니다. 캐스트 섀도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아래쪽은 좀 불투명한 흰색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유리에서는 일반적인 유리는 그런 매핑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UVW 맵을 주셔야 돼요.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에 UVW 맵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UVW 맵을 적용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선 하나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이 물체를 만들었을 때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에서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위에서 보면 사각형 형태가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름을 붙였을 때 이 면에 딱 맞게 필름이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 면에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UVW 맵에서 이 면에 UVW 맵의 기즈모를 맞추기 위해서 노멀 얼라인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 맞춰야겠죠. 그럼 이 면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기즈모가 이 면에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선처럼 보이죠. 이때 핏을 이용해서 물체의 크기에 맞게 핏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이렇게 위쪽을 표시하는 기즈모의 위쪽 라인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위쪽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인데 기즈모가 이렇게 맞춰지면 매핑을 만들었을 때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매핑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고 V-ray 기본 재질을 하나 더 만들고 흰색이면 흰색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180 정도를 만들게요. 이 재질을 적용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름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현재는 전체가 흰색이잖아요. 유리를 다 막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서 투명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글래디언트 램프라는 맵을 사용합니다.
이 맵을 오퍼시티 맵으로 사용할 건데 흑백 맵에서 검정색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이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면 이 글라디언트 램프의 검정색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오퍼시티 맵에 연결하고 지금 왼쪽이 투명해졌죠? W에서 90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검정색이 놓이게 돼요.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은 흰색이고 위로 가면서 점점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점점 투명도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경우에 따라서 표현하고 싶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아래에서 절반까지만 이렇게 없어지다가 절반부터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를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글라디언트 램프의 가운데 플래그를 선택하면 이 화살표가 선택됩니다. 이 화살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색상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를 검정색으로 만들게 되면 절반부터는 위쪽까지 투명한 유리가 표현되고 아래쪽부터 절반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명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필름이 표현되는 거죠.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되는 게 유리의 앞면에 붙기도 하고 유리의 뒷면에 붙기도 하는데 유리의 뒷면에 붙게 되면 유리의 반사가 잘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앞면에 붙일 건지 뒷면에 붙일 건지 이걸 잘 결정하시면 되는데 뒷면에 붙일 때도 현재 물체의 푸시 명령을 이용해서 유리의 두께보다 뒤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푸시 명령으로 살짝 뒤에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저는 유리 컬러를 좀 더 어둡게 한 다음에 잘 보이도록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리에 필름이 붙은 것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로운 면을 뜯어내지 않고 유리 물체에서만 뒷면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V-ray 재질도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좀 더 복잡한 재질을 사용해야 되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물체의 면을 뜯어내서 이렇게 푸시로 살짝 밀고 재질을 따로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됐다면 한 물체로 어태치 하시는 게 가장 물체를 변형하거나 물체를 이동할 때 편하니까 그렇게 어태치를 하거나 그룹으로 잡아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작업에서는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질문해 주신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보이게 하는 필름을 붙였을 때 그런 유리 표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하셨던 분한테 좋은 답변이길 바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Q&A로 만나요.